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연말을 맞아서 저 퇴사나 이직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큰 이야기를 여러분께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그런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동일한 일을 한다는 가정하에 내년 다가오는 2021년 올해와는 다른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성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잘러가 되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정말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우리 드러커 형님의 의견을 제가 대신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드러커 형님께서는 참 저한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일잘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잘러라는 단어를 그분이 쓰진 않았죠. 제가 이제 쉽게 여러분께 표현을 해드리는 거고, 그걸 일단 믿으라는 거야. 누구나 일잘러가 될 수 있다. 원래 이제 이 드러커 형님의 용어로는 탁월함을 갖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과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과를 내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성과 내는 방법을 배운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통념은 성과 내는 사람은 따로 있다. 학력이 좋거나 똑똑하거나 일머리가 타고났거나 이상하는데, 드러커 형님의 말에 따르면 일머리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일머리뿐만 아니라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 큰 시야는 원래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딱 두 가지만 하면 된다고 명확한 초점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내용을 5년차 정도에 읽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리 좀 지나서 그때쯤에 아마 제가 처음 팀장을 맡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니어 레벨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회사 내에서 뭔가 성과를 확 낼 수 있는 게 쉽지 않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인내하고 적응하고 그 과정에서도 새로운 관점을 계속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죠. 근데 탁월한 성과 습관을 갖기 위해서 가져야 될 두 가지가 뭐냐? 그 첫 번째는 과업을 재정해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과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과업이 뭘까요? 회사 내에서 여러분의 과업은 뭐라고 규정되어 있나요? 아마 이걸 딱 말할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이거를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이해가 없든지, 아니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왜 중간은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 이 과업이란 개념을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이 아니라면 말이죠. 과업이라는 것은 목표랑은 좀 다릅니다. 또는 내가 하는 일이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무슨 전표 또는 편집, 마케팅, 연구, 공정관리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과업은 아니에요. 과업 중에 아주 작은 요소일 뿐이에요. 과업은 여러분이 눈을 좀 들어서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크게 넓게 보셔야 될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이걸 바꾸면요, 여러분만의 기여와 공헌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역할. 제가 과업의 재정의라는 이 어려운 개념을 이해했던 케이스가 사실 여러 번 있었지만, 가장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건설에 있을 때였어요. 보통 인사팀장 그러면 급여 계산하고 면담하고 그런 거예요. 조금 이제 발전된 회사들은 몰입도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죠. 직원들의 몰입도가 얼마나 올라갔는가, 이 정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 과업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내가 할 일이 이게 아니구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될 필수적인 기여가 뭐냐. 그 당시에 저희 건설회사는 직영건설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아무리 몰입을 해도 그 시스템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직원 중에 직영공사를 해본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역할이 뭐냐면, 저의 이 과업은 급여를 잘 내보내고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선행적으로 해야 될 나의 역할이 뭐냐면, 직영공사 시스템이 정말 구현될 수 있게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스카우트하고 그 사람들을 핵심 인재로 앉혀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급여나 제도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고 그 사람들을 우리 회사로 데려서 앉히고, 그 사람 앉히다 보니까 기존 인사제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 프로젝트를 다 그걸 바꿨어요. 그 사람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맞는 급여 정책, 보상 정책,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과업의 재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업무를 바라보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의 목표가 무엇인지로 고개를 들어서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 더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건 일잘러가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일잘러는요, 여러분의 스코프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상사, 여러분 조직, 여러분이 속한 회사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까지 생각을 한번 멀리 가보셔야 돼요. 제가 그 직영공사 가능한 인재들을 영입하고 그들을 위한 인사제도를 만드는 배경은요, 저희 회사가 만들었던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로 계신 분들을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그 아파트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러면 아파트 사업을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그러면은 이 아파트 다시
안 사시겠네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그랬는데 이분이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는 무조건 이 아파트 다시 살 거다. 또 빨리 어디 딴 데 지금 나한테 꼭 알려줘라, 내가 또 사겠다. 물론 요즘에는 좀 부동산 정책이 집을 여러 채 살 수 없는 좀 정책이 됐지만은 어찌됐건 제가 그 조사를 할 당시에 되게 의아했어요. 우리가 알만한 브랜드 아파트도 아니었고 공사 품질에 대해서도 막 불만이 되게 많았었는데 왜 이 아파트를 또 사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가격이 너무 쌌다. 이렇게 싼 가격에 이런 아파트를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그 무슨 캐슬 뭐 성 같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 성 같은 아파트를 보면서 저기하고 지금 이 아파트하고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난 당연히 이 아파트를 또 고를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했어. 그러면서 그때 우리 조직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원가를 더 낮춰서 더 판매가를 낮추는, 결국에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은 좋은 아파트도 물론 있지만 그런 기술적 혁신도 갖춰야겠지만 더 우선적으로는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죠. 사실 그거를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제가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회사가 그분에게 어떤 기여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있어서 그 당시에 고객조사는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보통 인사팀이 입주자 대표를 만날 일이 없죠. 뭐 건설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인사팀은 현장에도 잘 안 나가요. 현장에 가는 순간 그거는 뭔가 사고가 난 겁니다. 저는 현장도 이제 많이 다녔고 이런 고객조사를 인사팀이지만 하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우리 조직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일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는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정의하려고 끊임없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던 과정에서 우리 조직이 결국에는 고객에게 기여할 수 있는 게 좀 더 낮은 가격에 품질 좋은 집이겠구나,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직영공사가 진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다. 그러면 이 공사 시스템을 완수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도 운영하는 사람이 이것에 대한 지식이나 관점이나 동의가 안 됐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교육하고 독려하고 새로운 보상제도도 만들고 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그 일을 해봤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혀야 이게 완성이 되겠다는 걸 그때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역할을 그렇게 바꾸고 저의 과업을 바꾸고 나서부터 저희 팀이 굉장히 큰 성과를 많이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인사제도 다 다시 셋업하죠. 그분들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 다 재설계했죠. 예전에는 면담률이 내 지표였어요. 몇 명 직원을 면담했는가, 그리고 퇴직자 면담 어떻게 잘하고, 이런 거였는데 과업이라는 개념에서 내 일을 다시 바라보니까 면담을 해야 될 이유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 만나면요 항상 일 얘기만 했어요. 직영공사하는 데 있어서 도와줘야 될 게 뭐냐, 대체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본부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될 것을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들로 계속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벌써 질문의 수준이 다르죠. 여러분 회사 인사팀이 여러분과 대화 나누는 게 보통 주제가 어떤가요?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나요? 저도 처음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과업 관점에서 조직의 목표, 우리 조직의 고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진 거죠. 그 관점에서 내가 나아갈 길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오늘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다른 영상에서 제가 두 번째 방법인 피드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제가 시간 관리, 목표 관리에 대해서 3일 연속 스트리밍을 기획하고 있어요. 그때 조금 더 이 피드백에 대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케이스와 함께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피드백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 과업을 바꾼다는 거, 내 과업, 나의 역할, 나의 기여, 나의 공헌이 무엇일까? 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부터가 여러분들이 일잘러가 되는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일잘러는요 성과를 내는 습관만 습득하면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잘러가 되면 여러분들의 연봉, 커리어, 모든 것들이 다 열려요. 조금 더 높은 목표에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여러분의 업무나 여러분 팀 차원이 아니라 한 번만 고개를 들어서 우리 조직과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 목표를 정말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기여를 해야 될까 라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또다시 인사이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